미국에 대한 투자는 가장 싼 게 오늘입니다. 금융자산의 절반 정도는 달러 자산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매달 적립식으로 여러분들께서 그냥 매월 정해진 날에 분할 매수를 하시면 달러에 대한 부담은 조금 덜으실 수 있겠다. 항상 주식 투자도 안전하게 분산 투자, 그 다음에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시는 그런 자세를 여러분들께서 좀 가지고 가셨으면 좀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0년 전과 사실은 비교를 했을 때 좋아진 점은 금융자산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겁니다. 금융자산이 굉장히 많아지고 특히 이제 ETF가 워낙 많아지니까 ETF라는 게 사실은 저희 같은 펀드 매니저들이 운용하는 상품을 바로바로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시장에 상장을 시켜 놓은 거예요, 거래소에. 그래서 주식처럼 여러분들께서 사고 팔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게 매수 매도를 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품들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 너무너무 사실은 많아졌어요. 또 거기에다가 이 ETF라는 상품은 한 가지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여러 종목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자동으로 분산 투자를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10년 전 대비해서 이 ETF의 출현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반면에 이 ETF들이 들어와서 만들어내는 문제점들이 또 있습니다. 이 ETF들 우리가 직접 주식을 사고 팔고 기본적으로 또 기초자산들을 또 사고 팔고 하지만 ETF를 통해서 투자를 하다 보면 이 ETF에서 또 그런 기초자산들을 또 사고 팔아요. 그래서 똑같은 삼성전자를 저만 사는 게 아니라 ETF에서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라갈 때는 더 많이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더 많이 떨어지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커지는 그런 장세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지금 녹화를 저희가 4월 초에 하고 있지만 2월 말에 그리고 3월 달에 한 번씩 시장이 엄청 출렁였을 때 삼성전자 같은 큰 주식, 그 다음에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엄청 큰 지수의 규모가 하루에 막 5%, 10%씩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던 거는 누군가가 한 번에 사고 팔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ETF들의 점령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변동성이 커졌던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칫 잘못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정말 상투를 잡고 그 다음에 정말 밑에 완전히 발목을 잡고 이렇게 정말 반대로 매매를 하시는 그런 케이스들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라는 점은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당연히 뭐 한 15%씩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은데 5%는 조금 낮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지금 물가 상승률이 뭐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는 뭐 3%, 4% 이 정도 된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느끼는 건 5%가 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5% 정도의 수익률을 가지고는 사실은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한 7에서 8%, 최소한 7, 8% 이상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물가, 그 다음에 플러스 정기예금, 플러스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나라 성장률 이렇게까지 이렇게 이 정도는 더해서 이 정도의 수익률은 나와야 되는데 그 정도 수익률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한 8% 정도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미국을 말씀 주셨으니까 제가 이제 미국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더 드리자면 미국에 대한 투자는 가장 싼 게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강남 부동산이 언제가 가장 제일 싸냐라고 하면 오늘이 가장 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미국의 주식도 오늘이 가장 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조금 과장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누구나 다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돈이 생기면 다 강남 부동산을 사고 싶어 하죠. 그래서 강남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엄청 높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의 인구가 3억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고 그 중에 절반 정도가 이제 노동 시장이고 그 중에 대부분이 사실은 그 미국의 연금 401k라는 연금을 들고 있는데 그 연금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미국 주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인구의 특히 미국 노동자의 대부분이 매달 물타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 노동자만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다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하방이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시장이 상승할 때 그 상승되는 그 상승 압력을 더 크게 받는다라고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 주식시장을 보시면 1970년도서부터 지금까지 50년 넘게 이 넘는 시간 동안에 미국 주식시장을 3년에서 5년 정도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거의 매년 8% 이상의 수익률이 평균적으로 나옵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수요의 원칙 때문에 사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미국이 이제 망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기도 하고 미국의 달러 패권이 넘어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기도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미국은 여러 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70년대에는 석유 파동도 있었고,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는 IT 버블 때문에 꽤 2, 3년 동안의 큰 조정장을 겪었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금융위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지나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을 할 때는 물가 압력 때문에 22년도 때는 주식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미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수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시장, 그 어려운 시장들을 다 극복하면서 우상향을 해왔다는 점이 과거의 레코드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께서 컴퓨터를 하고 계실 때 딱 키셔서 예를 들어서 열어보시면 윈도우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직장생활 하실 동안 쓰셨던 엑셀, 파워포인트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당연히 핸드폰은 저는 갤럭시를 쓰고 있지만 아이폰을 쓰고 계시는 분들은 당연히 미국 시스템 안에 들어가 계시고, 갤럭시를 쓰고 계셨던 분도 다 안드로이드 체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다 미국의 시스템 안에 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전기차가 들어와서 자율주행을 탄다 그러면 물론 현대차에서도 만들 수 있겠지만 가장 먼저 들어올 거는 지금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가장 먼저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신기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접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장의 디지털 플랫폼들은 다 미국 시장에 어느 정도 노출이 80%, 90% 이상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 돈이 다 어디로 가겠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동안은 미국의 그 달러 패권이 조금은 약화될 수는 있겠지만 미국 시장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우려되는 시장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오늘이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그 시간으로서는 가장 좋은 시간이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대표님은 시니어분들에게 달러나 국채도 투자를 권하시나요? 그럼요. 근데 제가 달러를 사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달러를 해서 그 100달러짜리를 집에다가 쌓아두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달러 자산을 가지고 계시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기름값이 지금 2,000원을 넘어섰습니다. 2,000원을 넘어섰는데 굉장히 비싸졌죠. 근데 여러분들께서 달러를 가지고 계셨고, 여러분께서 미국 주식을 가지고 계셨고, 여러분들께서 미국 채권을 가지고 계셨으면 여러분들이 그 2,000원을 지불하시는데 그렇게 크게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달러 자산의 가치는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달러에 관한 책도 쓰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를 따지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되게 복잡하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면 금융자산의 절반 정도는 달러 자산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미국 주식, 미국 채권, 그 다음에 미국의 각종 자산들로 구성된 펀드, ETF들을 합쳐가지고 절반 정도는 미국의 달러에 노출을 시키시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시는 데 물가의 상승, 그 다음에 원화의 하락에 조금 대응을 하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네요. 이거는 조금 구체적인 방법이라서 좀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증권사를 가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ETF 명칭 뒤에 H라고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ETF 명칭 중에 H라고 붙어 있는 게 있는데 이게 환해지가 된 상품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환율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 않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미국에, 물론 이제 여기에 일부 이제 비용이 좀 녹아 있기는 하지만 순수하게 여러분들께서 미국의 자산에 노출시키고 싶다. 나는 환이 2,000원 가는 거 바라지 않아. 환이 1,000원 떨어지는 거에도 나는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요 H가 붙은 상품을 여러분들께서 채권이든 아니면 주식 상품이든 이런 거를 사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거를 매달 적립식으로 여러분들께서 그냥 매월 정해진 날에 이게 쭉 분할 매수를 하시면 달러에 대한 부담은 조금 덜으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주제예요. 왜 그러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금융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이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 어떤 금융자산에서 나오는 배당을 사실은 되게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금 같은 경우는 배당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여지껏 그냥 안전자산으로 사실은 이렇게 인식이 많이 되어 왔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금이 여러 가지 자산의 마진으로 쓰인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산의 어떤 투자의 기본적인 틀로, 기본적인 베이스 그냥 마진으로 쓰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변동성에 좀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이 예전에 안전자산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기보다는 금이 하나의 투자자산으로 지금 조금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의 생각처럼 안전자산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시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5에서 10% 만약에 금에 대한 투자를 생각을 하시면 그 정도의 비중을 정도 유지를 하시는 게 저는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처음에는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실 때는 지수 투자에 대한 공부부터 좀 먼저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미국의 S&P 500이라는 지수입니다. 스탠다드 푸어스라는 미국의 그 굉장히 기업 평가를 잘하는 회사에서 500개의 회사를 추렸습니다. 500개의 회사를 추려가지고 그거를 우리나라 코스피 200,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 이런 것처럼 지수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그걸 대표 기업으로 생각을 해서 지수를 만들었고, 그거를 따라가는 ETF 펀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펀드들을 투자를 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미국 시장에 대한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좀 투자의 좀 기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적어도 절반 정도는 미국의 어떤 달러 자산에 대한 노출을 제가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과정에 그러면 어떤 투자가 가장 기본이 돼야 될까 생각을 한다 그러면, 물론 뭐 금리도 있고 뭐 매크로 이벤트도 있고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경제적인 공부도 물론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만약에 무언가 투자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준비를 해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늦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재미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적은 자산으로라도 자본으로라도 S&P 500에 좀 투자를 하시면서 공부를 좀 시작을 하시는 게 저는 좀 빠른 방법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금융자산, 금융자산에 대해서 이거를 좀 도박이다, 주식은 나쁜 거야 라는 생각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금융자산에 투자를 하셔라 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사실은 저는 좀 드리고 있는데, 그럼 대부분 다 주식으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금융자산 안에는 여러분 채권도 있고, 그 다음에 인컴 자산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주식이 있고요. 그 주식도 그 주식 안에 배당주가 또 있고, 그 다음에 지수 투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테마 투자도 있고, 그 다음에 개별 주식 투자도 있습니다. 투자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금융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거 주식 투자야, 주식 투자는 나쁜 거야, 그 다음에 예전에 내가 주식 투자하다 한번 망했잖아 라는 그 생각 때문에 굉장히 좀 안 좋게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주식에 대한 투자를 좀 나쁘게 생각을 하시지 않으셨으면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생각을 하는 거는 분산 투자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일 수가 있는데, 주식하려면은 당연히 이제 내년에 2배는 돼야지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수익률은 최소 8% 이상, 많으면 한 15%, 이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기대를 가지고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예금보다도 낫고요, 부동산보다도 낫습니다. 그런데 왜 꼭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꼭 2배, 3배를 원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지 저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여쭙고 싶은데요. 꼭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항상 주식 투자도 안전하게, 분산 투자, 그 다음에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시는 그런 자세를 여러분들께서 좀 가지고 가셨으면 좀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